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프로토타이핑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맹욱재입니다. 우선 서밋의 마지막 날, 마지막 세션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코스 요리의 마지막이 달콤한 디저트인 것처럼 여러분이 서밋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세션의 제목은 진짜로 코드 없이 기계학습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구요? 인데요. 약간 허황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세이지메이커의 노코드, 로코드, 즉 코드를 단 한 줄도 쓰지 않고 적은 양의 코드만 사용해도 기계학습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인데요. 우선 기계학습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AWS에서 제공하는 도구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도구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데이터 준비를 도와주는 데이터 랭귤러, 두 번째는 기계학습을 자동화하는 오토파일럿,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로 코드가 필요 없는 캔버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오늘 기억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에 이제 기계학습을 도입할 때 그림과 같은 네 가지 워크플로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기계학습 문제로 변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기계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이러한 데이터를 장을 정제하고 모델에 쓰일 수 있게 피처를 뽑아내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든 데이터로 모델을 직접 학습하고 모델의 성능을 끄집어 높일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튜닝합니다. 마지막은 이러한 모델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델을 배포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는지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나오게 되면 이 네 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는 되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높은 정확도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처 엔지니어링이랑 그 이후의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상당한 데이터 사이언스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데이터를 받았을 때 거기서 중요한 피처를 뽑고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즈니스에서 기계학습에 대한 니즈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자들의 업무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몇 분 지금 표정이 좀 안 좋아지시고 약간 크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그럼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AWS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의 비전은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숙련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노코드, 로우코드, 즉 코드가 단 한 줄도 필요 없고 몇 줄의 코드만으로 사용 가능한 도구를 이용해서 더 빠르게 실험하고 더 높은 성능의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이지메이커의 비전입니다. 세이지메이커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도구를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의 준비와 피처 엔지니어링을 도와주는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랭귤러, 두 번째는 모델의 개발과 배포까지 자동화해주는 오토파일럿입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도구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계학습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거라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입니다.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준비는 데이터 랭귤러로 하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기계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기계학습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데이터죠. 근데 데이터를 모으는 것만큼이나 데이터를 잘 정제해야지만 멋진 성능의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학습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잘 정제해야 되겠구나 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데이터 준비 과정을 크게 5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소스가 여러 곳인지, 데이터가 여러 곳에 존재하는지, 각 데이터의 형식이 같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데이터 세트를 결합할 때는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결합을 할 건지,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이제 데이터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이해하려면 데이터열 각 컬럼을 보면서 기본 통계를 보고 탐색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정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데이터 정제 단계인데요. 데이터에 중복이 있거나 의미 없는 컬럼이 있을 때는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날릴 수 있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너무 조금밖에 없으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증강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데요. 피처 엔지니어링은 뭐냐면 앞에 잘 정제한 데이터에서 피처로 쓸만한 컬럼을 뽑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값들을 살짝 바꿔서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피처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잘 만든 데이터와 피처를 기계학습에 용이하게 내보내는 작업인데, 이쁜 데이터를 따로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앞서 만든 피처가 이 프로젝트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처를 등록하는 작업도 이 과정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데이터 준비 과정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의 66%의 시간까지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많은 시간이 드는 건데요. 여기에는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 단계가 많고 필요한 기능이 여러 개다 보니까 도구를 번갈아 가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데이터 로더, 데이터를 이해할 때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켜서 그래프 그리면서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도구를 바꿔가면서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코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솔직히 함수로 짜면은 깔끔하게 쓸 수 있는데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짠 코드를 그대로 복붙해서 밑에다 붙여놓고 여기 컬럼 이름만 바꿔가면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읽기가 힘들어져요. 세 번째는 대규모 데이터셋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전체 데이터가 무거우니까 일부 데이터만 가져와가지고 갖고 계신 노트북이나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할 때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됐죠. 근데 이게 전체 데이터셋에도 문제없이 돌아갈 것인가? 그거는 항상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운영이 쉽지 않다는 건데요. 이게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갑자기 운영팀에서 와가지고 욱재님 모델 만드셨다는데 코드 좀 주세요. 저희가 한번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겁부터 나죠. 제 코드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엄청 당황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데이터 랭귤러입니다. 데이터 랭귤러는 데이터 준비의 전 과정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앞서 언급한 4가지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 데이터 랭귤러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 준비 전 과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코드, 로우코드 도구, 즉 코드를 짤 필요가 없고 클릭만 하면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코드를 쓸 일이 없고요. 세 번째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도 쉽게 스케일링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팅 성능을 나타내는 인스턴스 종류와 개수만 선택하게 되면 내가 짠 이 데이터 랭귤러의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운영이 매우 쉽다는 건데요. 데이터 랭귤러에서 제공하는 굉장한 다양한 파워풀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쓰시면 사용화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데이터 랭귤러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여러 곳에 있는 소스를 굉장히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AWS S3, 레드시프트와 같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브릭스 같은 타사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도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콘들이 몇 개 보이잖아요. 페이스북, 구글 애드처럼 40개가 넘는 서비스용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쉽게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형식도 지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CSV, Parquet, JSON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도 그대로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올 때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게 괜찮나? 하고 보고 가져올 니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S3 브라우저로 그냥 버킷과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SQL로 직접 쿼리를 짜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SQL 탐색기를 제공합니다. 가장 마지막은 전체 데이터 셋을 가져오는 것은 너무 크고 어려우니까 일부 데이터만 가져오는 샘플링 기능을 제공하는데 데이터 전체 중에 첫 5만 개만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랜덤하게 샘플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타겟하는 예측하고 싶은 변수의 비율에 맞춰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잘 가져왔으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랭귤러에서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정말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바로 데이터 퀄리티와 인사이트를 자동으로 분석한 리포트인데요. 제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할 때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데이터를 받으면 코드로 이 데이터의 기본 통계를 분석하고 이런저런 그래프를 그리는 일부터 코드를 짜거든요. 근데 이걸 쓰시면 필요 없어요. 그냥 클릭 3번만 누르면 랭귤러가 자동으로 분석해가지고 이 데이터가 뭐가 문제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지? 막 아리까리 할 때 막막할 때 이제 이거를 쓰시면 쉽게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 보시는 예시는 뭐냐면 타겟 변수가 9 히스토그램인데 40대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랭귤러에서 지금 너의 타겟 데이터가 너무 편향되어 있어. 이걸 그대로 모델로 만들면 성능이 떨어질 거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심지어 이렇게 바꾸면 편향을 줄여줄 수 있어 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랭귤러에서는 다양한 시각화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의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히스토그램도 클릭 2번, 3번만 하면 되고 그 외에도 뭐 스캐터 플롯이라든지 박스 플롯 같은 것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계학습에 특화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시각화도 제공하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퀵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 데이터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델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각 픽처가 그 모델 성능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피처 상관관계랑 타겟 누수 같은 것도 그래프로 볼 수 있고 그럼 이건 의미 없으니까 날려야겠다 이런 결정도 이때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정제할 건데요. 랭귤러에서는 코드가 필요 없는 300개 이상의 내장 데이터 변형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오른쪽에 그리는 그림이 실제 그 UI에 있는 거 그대로 스크린샷을 뜬 거거든요. 그래서 저 목록을 해서 클릭을 하고 또 클릭을 하면 중복도 날리고 의미 없는 컬럼 날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기계학습에 특화된 고급 데이터 변형도 제공을 해요. 예를 들면은 카테고리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은 문자로 된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준다든지 그러한 인코딩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겟 변수가 불균형하게 존재할 때는 데이터 밸런싱까지도 해줍니다. 300개 이상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거기에 내가 원하는 거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커스텀 변형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ML 엔지니어들한테 익숙한 파이썬, 판다스, SQL, 파이스파크를 지원하고요. 특히 파이스파크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황에 맞는 예시 코드를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고르면 그에 맞는 예시 코드를 주고 나는 거기에 있는 값만 바꾸면 바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쉽게 도와줍니다. 이제는 피처 엔지니어링 단계인데요. 데이터 랭귤러는 오른쪽 그림처럼 시각화 도구를 제공해가지고 데이터 플로우로 피처 엔지니어링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들이 모이고 데이터를 처리한 단계들 집어넣어가지고 데이터 플로우를 완성시킬 수 있고, 이렇게 완성된 플로우는 저장해가지고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줘서 프로젝트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데이터 내보내기인데, 준비된 데이터를 그대로 S3에 내보내는 건 너무도 당연히 되는 거고, 이거를 주피터 노트북 코드나 파이썬 코드로 뽑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이지메이커의 다양한 서비스들, 예를 들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MLOps 파이프라인 서비스에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처를 이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서 쓰고 싶어서 저장하고 싶을 때 세이지메이커 피처 스토어에 등록하시게 되면 그 피처를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가져다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처리한 게 작은 데이터만 되는 게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에서도 돼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컴퓨팅 성능을 나타내는 인스턴스 타입과 종류를 선택하고 몇 가지 설정만 고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자세한 기능들을 동영상 데모를 통해 쉽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아름다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보이고, 가운데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랭귤러 화면이 나오고요. 이제 데이터를 연결할 소스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게 있고, 우리는 S3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자세히 보면 S3 버킷의 이름들이 보이고 CSV 파일을 하나 고릅니다. 그럼 밑에 이제 데이터의 예시가 나오고 오른쪽에서 이제 샘플링 방식을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5만 개만 일단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컬럼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고요.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은 아웃라이어의 비율, 보라색은 결측치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분석 탭에서 오른쪽에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데이터 퀄리티 앤 인사이트 리포트를 누르고 타겟 변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문제 유형을 분류로 고른 다음에 생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짜잔 하고 리포트가 생성이 되고, 가장 위에는 기본 통계를 요약하는 정보가 표로 제공되고요. 그 밑에는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 2개를 지적해줘요. 중복이 너무 많고 타겟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그 밑에는 중복된 데이터의 예시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데이터의 샘플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데이터 맞는지 한번 봐봐라고 하고, 타겟 변수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도 보여주고, 퀵 모델로 전처리하지 않은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어서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피처 섬머리는 이 퀵 모델에 어떤 피처가 좋은 성능을 나타냈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D부터는 이제 각 피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어려운 용어들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고요. 이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정지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트랜스폼을 누른 다음에 단계를 추가하고요. 저희는 일단 중복이 문제라고 했으니까 중복부터 날릴 건데요. 열 관리에 가서 중복 제거를 누르고 미리 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중복이 잘 제거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add를 누르면 중복 제거 단계가 추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다양한 단계들을 추가하게 되면은 그림처럼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보내기 단계를 할 텐데 S3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S3로 내보내면은 주피터 노트북 형식으로 앞서 제가 보여드린 전 과정이 코드로 돼 있고 이게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S3에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자, 첫 번째 끝났어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끝났고 이제 두 번째 기계학습을 자동화하는 오토파일럿입니다. 데이터를 이제 잘 준비했으니까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고 배포를 함으로써 기계학습 워크플로우를 완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데이터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기계학습 모델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모델을 잘 만들었어도 그 모델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은 또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비즈니스 환경에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것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모델 개발 과정은 그럼 또 어떻게 진행하는 걸까요? 그게 다음처럼 네 가지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앞서 잘 준비한 정제된 데이터를 가져오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 변수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에 쓰일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건데요. 가져온 데이터로 학습을 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고르고 그 다음에 파이프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단계를 여기서 거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모델이 완성되게 되면은 그 모델을 이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다 분야의 지표로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은 이 모델을 실제 환경에 배포하면서 내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당연히 어려움들이 존재하고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의 학습 환경과 배포 환경이 다르게 되면 이 과정을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인 모델 튜닝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 하나 만들었는데 이 모델 성능을 끄집어 올리고 싶으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계속 튜닝해야 되는데 이게 노가다예요. 고된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성능에 관한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딥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하면은 블랙박스처럼 돼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성능이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을 개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바로 오토파일럿입니다. 오토파일럿은 앞서 말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데 첫 번째는 클릭 몇 번만 하면 모델 개발부터 배포까지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자동으로 그냥 혼자서 진행을 해요. 알아서. 그래서 자동으로 진행해서 모델을 이만큼 만들고 그거의 성능을 또 리더보드로 제공해서 내가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모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줘요. explainability, 설명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을 제공해서 내 모델의 성능이 왜 이렇게 높게 나왔는지, 왜 안 나왔는지를 이해시켜줍니다. 오토파일럿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그냥 가져올 데이터의 경로를 고르고 그다음에 타겟 변수를 뭘로 할지 고르고 그다음에 이거를 자동으로 배포할지 말지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모델하고 학습하고 튜닝하는 과정인데 이 오른쪽 그림에 하늘색 네모 박스에 있는 6가지 단계 데이터 전처리, 모델 후보 생성,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 튜닝, 그다음에 설명 가능성과 인사이트 리포트를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다 수행합니다. 근데 이제 자동으로 다 진행되는 게 싫으면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골라줄 수 있어요. 이러면은 모델을 만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도 고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상단에 보이는 거는 이제 기계학습의 문제 유형을 고르는 건데 가운데 있는 앙상블링으로 고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델을 조합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성능이 내는 결과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성능에 나타내는 매트릭도 지정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정확도라든지 F1 스코어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오른쪽 그림의 하단에 보는 것처럼 실행 시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델 만드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뭐 1시간 이내에 끝내라, 2시간 이내에 끝내라 그런 것들 설정이 가능하고 모델을 몇 개 만들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튜닝이 끝나서 모델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모델이 이렇게 리더보드로 딱 제공합니다. 그래서 각 모델의 성능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고 그림은 이제 정확도를 기준으로 모델의 순서를 매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명 가능성.
도대체 이 모델이 왜 이렇게 좋은 성능을 발휘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그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각 픽처가 얼마나 중요도를 미쳤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목표에 대한 매트릭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필요했던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도 제공합니다. 성능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오른쪽 상단의 그림처럼 매트릭을 이쁘게 표로 정리해서 주기도 하고 아래 그 보시는 것처럼 혼동행렬 그다음에 ROC 커브들을 제공해가지고 이 모델이 이렇게 해서 성능이 잘 나왔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배포 단계인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자동으로 모델 배포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정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실시간으로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에다 이제 배포를 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할 때마다 모델을 불러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안에 있는 엔드포인트 UI를 확인해서 추론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 API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배치 예측인데요. 이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데이터를 한가득 모았다가 한꺼번에 추론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셋의 경로랑 컴퓨팅 인스턴스의 성능을 고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뭉태기로 집어넣으면 추론 결과가 나와서 원하는 곳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영상 데모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랭귤러의 가장 마지막 화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모델 학습하기를 클릭하면 데이터를 내보내는 화면이 나오고요. 자세히 보면은 맨 위에는 이제 S3의 경로 그리고 밑에는 데이터 형식 CSV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그냥 자동으로 이제 적혀있기 때문에 굳이 설정할 거 없고요. 데이터 내보내기와 학습하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오토파일럿의 화면인데요. 또 자세히 보면 맨 위에 이제 앞으로 행할 5가지 단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실험과 데이터 디테일부터 시작하는데 실험 이름도 자동으로 저렇게 완성되어 있고 인풋 데이터도 아까 내보낸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렇게 불러왔고 학습과 테스트의 데이터 비율도 자동으로 합니다. 물론 이것도 8대2, 7대3 자기가 정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그 학습의 결과를 저장할 데이터도 자동으로 지정합니다. 그대로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제는 우리가 타겟으로 할 어떤 걸 추론할지 변수를 정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목표한 타겟 변수를 고르고 데이터 타입도 정해줄 수 있는데 오토파일럿이니까 그냥 오토로 냅두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인데 오토, 앙상블링,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3가지가 있는데 역시도 자동으로 오토로 놓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모델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설정인데요. 최고 성능의 모델을 자동으로 배포하는 게 이제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의 머신러닝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분류로 할 건지 회기로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선택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시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간격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설정 안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내가 설정한 게 그대로 잘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럼 이제 오른쪽에 6단계를 차자자자작 진행을 하죠. 그러면 짜잔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모델에 대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최고 성능 모델을 자세히 보면 이 모델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데요. 이 모델의 왜 성능이 높은지 각 픽처에 대한 중요도를 보면서 이거는 이 피처 때문에 성능이 높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에 대한 것도 표로 예쁘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이 모델을 최종으로 만든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도 보여줍니다. 다음은 성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맨 위에 성능의 지표에 대한 다양한 표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더 내려보면은 이제 그 혼동 행렬이라든지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든지 ROC 커브 같은 걸 제공해가지고 내 모델의 성능이 잘 나왔구나라는 것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개 중에 2개까지 딱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정말 코드가 필요 없는 캔버스입니다.
물론 데이터 랭귤러랑 오토파일럿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드 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거는 뭔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ML 엔지니어가 쓰는 도구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직접 기계학습을 해보고 싶은데 저거보다 더 쉬운 건 없겠니? 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도구가 있는데요. 정말 코드 한 줄도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캔버스입니다. 캔버스는 일단 되게 많은 장점이 있는데 코드가 어려운, 코드만 보면 현기증이 나는 분들을 위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친근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봤던 그런 검은색 무선 화면이 아니고 되게 쉬운 화면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만든 이 모델을 데이터 사이언스 팀과 협업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내가 검증하고 뭔가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 싶으면 그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넘겨가지고 높여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실험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게 되게 좋은 기능인데, 원래 예를 들어서 내가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실험하고 싶으면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피처가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직접 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해가 더 쉽게 됩니다. 데이터 준비를 할 때 그냥 보이는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목록에 있는 거를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놓으면은 그냥 데이터가 가져와집니다. 심지어 이제 로컬에 있는 컴퓨터도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도 그대로 올릴 수 있고요. 네, 비즈니스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죠. 네, 눈이 시원하죠? 그리고 이제 클릭만으로 모델을 만드는 게 가능해요. 딱 2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맞는 기계학습 모델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이 모델의 성능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줘요. 아까는 막 혼동행렬로 복잡하게 보여줬었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랑 예측한 결과가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생기 차트로 이쁘게 보여줍니다. 내가 모델을 만들었는데 성능이 88.6%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쉬우면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넘기면 돼요. 그러면 스튜디오로 공유를 누르면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넘어갑니다.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기능인데 다양한 시나리오 실험이 가능하거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계약 기간이 원래 2년이었는데 그걸 이제 몇 달간으로 바꾸면 도대체 이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예측할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 실험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캔버스가 진짜 강력한 이유는 다양한 산업군의 다양한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를 다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그림에 보시는 거 다 되고, 특히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표 데이터나 시계열 데이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일즈 직군에서 궁금해하는 고객의 이탈 여부 같은 거는 이제 표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물류 분야에서 중요한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도 시계열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캔버스로 돌리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자연어 처리랑 컴퓨터 비전도 여기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무궁무진한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3가지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WS는 모든 사람이 코드가 없이 또는 적은 양의 코드만으로도 기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맨 상단에는 비즈니스의 기계학습을 도입하는 워크플로우, 비즈니스 요구사항, 그다음에 데이터 준비와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 학습과 튜닝, 모델 배포와 모니터링 단계를 나타냅니다. 왼쪽의 세로줄은 그것들을 수행하는 각각의 역할을 나타내는데요. 코드를 짜는 게 어렵고 현기증이 나는 비즈니스 분석가, 그다음에 모델을 만듦에 있어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배포하는 것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이들을 도와주는 멋진 3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캔버스는 정말 코드 없이 비즈니스 분석가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고, 데이터 랭귤러는 데이터 준비 과정에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오토파일럿은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을 자동화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파일럿으로 만든 모델은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공유가 가능해서 서로 협업을 하면서 더 좋은 인사이트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진짜로 코드 없이 기계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셨는데요. 아마 집에 가셔가지고 실제로 해보시면 이게 정말 쉽다는 걸 직접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션의 3문장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준비는 데이터 랭귤러로, 자동화된 기계학습은 오토파일럿으로, 코드가 전혀 필요 없는 기계학습은 캔버스입니다. 저희 AWS 홈페이지에 오시면 세이지메이커 페이지를 가게 되면은 저 오른쪽 그림처럼 그 주황색 버튼 안에 세이지메이커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앞으로 기계학습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상대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세션은 모두 마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